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명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분석드린 대로 S&P 500의 주가가 이렇게 약 0.6% 정도 오르면서 반등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볼린저 밴드상 이렇게 로어 리밋을 찍었다는 것과 RSI에서 30을 찍었기에 이상한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S&P 500을 대상으로 이렇게 엘리엇 파동 웨이브를 잡았을 때 만약 이번에 반등을 한다고 본다면은 이렇게 4파동 차례로 여기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잡으면은 61.8%의 위치인 4,40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400의 위치는 실제로 여기 갭이 존재하는 곳인지라 여기 갭을 채우고 다시 5파동의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5파동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을 바라보자면은 S&P 500에 있어서 RSI가 반등을 한다고 한들 제가 봤을 때 RSI란 하락 추세는 깨지지 않고 이 추세를 다시 찍고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TSI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달러는 106달러까지 꾸준히 랠리를 이렇게 약간 쉬고 계속 달려줬는데요. 그런 탓에 여기 볼린저 밴드상 그리고 RSI상 과매수를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회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105.8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참고로 볼린저 밴드상 이렇게 특히나 어퍼 리밋을 뚫고 올라가 줄 때마다 달러가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았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차트에다가 QQQ를 씌워보면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넘어감에 따라서 달러가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그와 반대로 QQQ는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펀더멘탈적으로 모든 것이 고쳐졌고 이제 선반영은 다 되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보여주는 주가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국채금리도 동일합니다. 10년 국채금리 또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랠리를 보여주면서 무려 4.69%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볼린저 밴드의 어퍼 리밋과 여기 RSI 70을 찍고 하락하면서 4.54%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S&P 500의 주가가 여기 4,400까지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반등이 펀더멘탈이 개선돼서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파르게 오른 달러라던가 국채금리 등의 조정에 따른 기계적인 현상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는 여전히 성장률 이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는 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으니 이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PC 관련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PC Deflator Month over Month는 0.4%로 지난달 대비해서 더 높게 올랐지만 컨센 대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PC Deflator Year over Year 경우는 3.5%로 컨센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PC Core Deflator Month over Month는 0.1%로 컨센에 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PC Core Deflator Year over Year 경우는 3.9%로 마찬가지로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대목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리바이스 된 부분으로 PC Deflator Year over Year의 경우는 원래 3.3%가 나왔지만 이렇게 3.4%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2%는 4.3%로 또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나올 지표도 마찬가지로 이 3.5%는 3.6%가 됐을 수도 있고요. 3.9%는 4.0%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약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스티키하게 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Goods Prices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등을 해주는 상태이며 Personal Income과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또한 각각 Year over Year 기준으로 4.8%와 5.8% 성장한 상태로 그 외의 지표들 또한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일드 커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분석드렸듯이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수치 대비 저평가했는지라 결국 장기 국채금리 위주로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단기채의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높인 것 같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일드 커브가 어떠한 움직임을 앞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0년, 20년,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연준이 6월달에 SEP를 발표했을 때 그때 대비해서 9월달 SEP에서 보여준 장기금리 전망이 상당폭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아왔던 장기국채 금리는 결국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장기국채 금리는 여기서도 추가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장기국채 금리 쪽은 점점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그림이 우상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끝쪽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끔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채 쪽은 시장이 예상한 대로 23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4년쯤에 금리 인하를 함에 따라서 단기채의 경우는 5.4%대에서 5.2%라던가 5.0%대로 내려옴에 따라서 여기 전체적인 일드 커브의 형태가 약간 플랫하던가 약간의 기울기가 높아진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결국 금리는 여기 전방위적으로 4% 말에서 5%대 이상인 higher for longer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다면은 여기 장기국채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대로를 유지하고요. 반대로 여기 단기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매크로의 흐름을 매일매일 관찰하는 과정에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확률이 높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 왔고요.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잡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항상 변수가 존재하는 법이므로 그런 변수를 포착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매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시나리오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면 제가 바로 멤버십 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지금 약 0.4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헤드앤숄더에 여기 넥라인이 바로 4335 위치인데 이 넥라인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잡히면서 S&P 500이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내일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어디를 가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영상이 아닌 텔레그램이나 네이버에 남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공개 샵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